안녕하세요.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서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텍스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찾는 여러분, 그리고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네, 평소에 우리가 주로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나 복잡한 거시경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런 딱딱한 주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교보문고와 예스24의 도서 상세 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들인데요. 정우순 작가의 세종 마을 기록과 다담, 부제는 삶을 기록하며 마을을 잇다입니다. 스마트시티나 행정수도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죠. 세종시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목하는 건 새로 깔린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에요. 네, 그 위를 걷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죠. 맞습니다. 거시적인 거대 담론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사람의 온도와 공동체의 숨결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진짜 역사가 되는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보통 역사라고 하면 공식적인 문서나 큰 사건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위인전 같은 거요. 네, 하지만 훗날 이 시대를 입체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진짜 단단한 지층은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적인 궤적이거든요. 특히 세종시처럼 변화가 역동적인 공간에서는 이런 기록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기록을 남긴 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우순 작가의 이력을 보면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과 세종 시니어클럽 소속의 마을기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장을 찾아다니신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책 소개를 보면 이 결과물을 단순한 행정용 실태조사나 현장 보고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명확하게 기록문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 기록문학. 그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서네요. 작가님이 기록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신도시 개발이라는 그 격렬한 물리적 변화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일상의 등불을 포착하려고 하신 겁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담아낸 거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서점의 도서 정보란을 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네. 이 책이 총 80쪽 분량이에요. 엄청 얇은 책이죠. 가격도 9,000원이고요. 게다가 일반적인 출판 방식이 아니라 POD 도서죠. 네, 맞습니다. 주문형 출판이요. 주문이 발생하면 그때 인쇄와 제본이 들어가는 맞춤형 도서라는 겁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서 8일 정도 소요되고 단순 변심 취소는 안 되는 그 방식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서 선택한 경제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책의 내용이나 작가의 철학과 아주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대량 생산돼서 서점 매대에 짝 깔리는 베스트셀러가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디지털 데이터로 조용히 존재하다가 아, 누군가 주문을 해야만. 그렇죠. 누군가가 이 마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문이라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세상에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태어나는 겁니다. 책 정보를 보면 컬러 표지와 본문으로 인쇄된다고 나오거든요. 누군가의 관심이 닿는 순간 보이지 않던 이웃들의 이야기가 생생한 컬러로 인쇄된다. 와, 이거 정말 시적인데요? 의도했든 아니든 기록이 사람을 잇는다는 신념이 출판 방식 자체로 구현된 셈이죠. 당신이 누군가의 삶을 알고자 문을 두드릴 때에 만 실체를 갖는 책이라는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선택마저도 책의 메시지와 절묘하게 맞물리네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태어난 이 80쪽짜리 얇은 책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목차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현재 첨단 도시 이면에 숨겨진 오래된 기억들을 꽤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무려 100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대평동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요령잡이 이야기도 있죠? 요령잡이라면 그 상여꾼 말씀하시는 거죠? 성여 맬 때 소리 선창하시는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세종시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작가의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과거 연기군에서 현재 세종시로 완전히 천지개벽 수중에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잊혀가는 것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겁니다.
목차 중에 옛 연기군청 유허지 보호수, 잊혀진 뿌리 흔들리다 라는 대목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번듯한 신도시 개발 이면에 남겨진 오래된 뿌리들이 위태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사라져가는 전통소리나 100년을 버텨온 시장의 풍경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지워버리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 궤적을 잊지 말자는 거죠. 무조건 보존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워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거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를 아주 멈칫하게 만든 아주 도발적인 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죠? 연료는 있었지만 열람은 없었다입니다. 그 부분 정말 날카롭죠. 네, 광산김씨, 정려, 즉 연료문 앞에서 작가가 느낀 침묵과 기록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비평입니다. 이 책이 단순한 칭찬일색의 지역 홍보물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기록이라는 게 무조건 중립적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윤리관이 철저히 반영된 연료문 앞에서 작가는 왜 열람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꼬집는 거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면하게 받아들이는 과거의 유산 뒤에는 어떤 목소리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을까요? 작가는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과거의 낡은 연료문 앞에서 침묵했던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책이 과거의 단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활기찬 공동체 이야기도 많죠? 네, 흙위에서 피어나는 현재의 세종시 커뮤니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과 자연, 마을을 잇는 사회적 협동조합, 꾸물의 성장기라던가 용암 강다리기 축제 현장 묘사도 나오고요. 맞아요. 축제에서 사람들의 기억을 끌어당기는 생생한 모습들이 목차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을 형태가 해체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인간이 서로 연대하려는 본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이죠. 꿈을 같은 현대적인 조합이나 전통 축제를 복원하는 행위를 통해 원자화된 도시 안에서 새로운 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었어도 마을이라는 정신적 유대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유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죠. 네, 일상의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흙위에서 교사의 꿈을 다시 피워낸 세종 로컬푸드 생선자 신세철 통장님 이야기라던가 매일 도시의 혈관을 체프하는 수도검 침원의 하루도 있죠.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이자 디지털 카메라 시, 그러니까 디카시 시인인 한지선님의 이야기, 세종에서 시가 싹트기한 조정일 시인의 인터뷰까지. 그냥 내 집 문 열면 바로 마주칠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의 재발견입니다. 여기서 거창한 위인이 아닌 이런 평범한 이웃들의 직업과 일상이 어떻게 모여서 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구성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인프라.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감탄했던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래마을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다룬 챕터 제목이 밤을 비추는 생활 인프라거든요. 돌봄을 인프라로 바라본다는 시각 정말 대단하죠. 네, 보통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건립이나 다리 짓는 거, 통신망 같은 거대한 물리적 시설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없다면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나 맞벌이 부부는 도시 경제 시스템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아, 물리적인 인프라가 돌아가게 만드는 근간이 바로 돌봄과 노동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책에 이름 한 줄 안 남을 평범한 이웃들의 소박한 직업과 일상이 사실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는 걸 작가가 꿰뚫어 본 겁니다. 물리적인 콘크리트가 도시의 뼈대라면 그 보이지 않는 돌봄과 노동은 도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같은 거네요. 자, 이렇게 층장년층의 치열한 현재로 도시의 기반을 확인했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시니어들의 활력 넘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나이듦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배움의 끝은 없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85세의 나이에 학습자의 길을 걷고 계신 이상근 선생님과 세종시민대학 이야기, 그리고 어르신들의 뜨거운 문의 여정이 소개되거든요. 신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노년의 삶을 분석해보면 이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신도시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세대가 뒤섞이잖아요. 보통 시니어분들은 자녀 세대를 따라서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커뮤니티에서 고립되거나 파편화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등장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전혀 수동적이지 않아요. 85세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역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위치시키고 계시죠. 그냥 보호받아야 할 잉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역동성은 가운마을 구단지 경로당 챕처 제목에서도 느껴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하루거든요. 경로당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주민들끼리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시니어들의 파크 골프장 이야기에서는 아주 녹색 잔디 위에서 삶의 활력을 터뜨리는 생동감이 가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니어들의 배움 여정과 앞서 언급된 세종 장애인식 개선 연구에 갇힌 이야기들을 다 묶어보면 이 책의 지향점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지향점일까요? 고립되기 쉬운 신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망의 길. 정말 와닿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늘 지식을 탐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지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도서 정보만 보면 단돈 9,000원짜리 얇은 주문형 책 한 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을 기록가가 10개월간 두 발로 뛰며 수집한 사람들의 온도가 담겨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매일 글로벌 경제나 첨단 기술 트렌드만 쫓느라 정작 우리 주변 사람들의 숨결은 놓치고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합니다.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시적 기록의 가치죠. 네, 오늘만큼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당신의 동네, 우리 이웃의 역사에 눈을 돌려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탐구에 볼만한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책은 세종시의 빛과 그림자를 담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동네, 당신의 일상을 기록해서 한 권의 주문형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의 목차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어떤 잊혀가는 장소가 담기게 될까요? 아, 내 일상이 책의 목차가 된다면 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관심 갖고 주문해야만 세상에 태어나는 이 얇고 비효율적인 종이책에 담긴 인간의 온도만이 어쩌면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역사가 아닐까요? 가장 가치 있는 역사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